금요일입니다. 네. 네, 다음 주면 이제 또 추석 연휴 기간 주간에 들어가잖아요. 좀 이렇게 수확이 잘 돼야 될 텐데. 일단은 중국 쪽 동향이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국의 이제 공동부유, 네네. 일종의 그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공산당이 추구하는 슬로건인데, 네. 인민들이 다 같이 잘 살자. 뭐 공산주의의 그 기본이겠죠. 과거에 이제 마오쩌둥이 얘기했던 공부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맥락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사교육을 먼저 제재하더니 부동산 제재 들어왔고, 그다음에 게임, 엔터테인먼트, 어제는 이제 메타버스가 좀 과도하다. 우리 시장에도 이런 영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은 학습 효과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좀 급하게 매도하는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네. 정부 규제.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슬기롭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냥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하고 싶은 차에 중국의 학습 효과가 우리나라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두 기업이 곤욕스러운 주간을 보내고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전체 영향을 좀 없지 않아 주고, 네네. 물론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약간 뭐 IT의 주류,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IT 또 많이 보시고, 네. 그런 기업들이 방어를 해줬으면은 균형은 맞았을 텐데 같이 영향을 또 받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IT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종지수 한번 조정받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주로 해서 지수를 하향 반전을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밀리더라도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꾸역꾸역 새살이 돋아나듯이 네. 방어력을 갖고 있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젊은 세대들, 특히 MZ 세대들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항상 걱정했었던 부분이 그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삼성 제품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데 젊은 네. 분들은 애플을 많이 쓰시거든요. 뭐 그래서 개인적인 애플바라고 하죠. 선호의 예. 점이죠. 뭐. 네. 그래서 이 애플바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삼성전자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그 폴더블 제품은 새로운 폼팩터로 이미 2년 전에 시장에 출시가 되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관련 기업들은 이미 많이 회자가 됐지만 네. 또 다시 다른 시각으로 보시려는 것 같아서 기업은 일단 하나씩 짚어드리면은 일단 지금 보면 폴더블과 관련돼서 전일 또 이런 뉴스도 나왔죠. 어떤 뉴스죠? 힌지와 관련돼서 힌지가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등장할 것이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네. 힌지와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업이 KH바텍이죠. KH바텍 같은 경우는 단순 부품서부터 모듈까지 디자인서부터 EMS까지 총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KH바텍이 일정 부분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우려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더블 시장, 폴더블 제품이 커지기 때문에 그 시장이 커지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그 뉴스가 100% 맞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새로운 공급처가 더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새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듀얼 벤더나 아니면 뭐 벤더가 2개가 더 늘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KH바텍 같은 경우에 그 독보적인 위치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제품 개발서부터 채택까지 전체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사실 맨 처음에 이 삼성의 폴더블 제품이 나왔을 때는 무겁고 그리고 뭐 그 굴곡면에 크랙이 생기는 그런 노이즈도 있었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 내부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테스트를 해보는 분위기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플립
3나 폴드 3 같은 경우는 봄에 내부 호평이 상당히 좋았었던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화전자를 소개해드리면서 KH바텍이나 소개해드리면서도 이 폴더블 제품과 관련돼서 시장 반응이 좋을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것이 현재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갤럭시 폴드 3 같은 경우는 약 300만 대, 플립 3 같은 경우는 약 400만 대에서 7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였는데, 시장 반응이 좋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으로 베트남 공장의 증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플립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바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뭐 홍대나 그런데 이제 신제품 출시됐을 때 반응을 보면 애플을 선호하던 구매자들이 이 폴드 제품, 플립 제품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이번엔 대응을 잘했구나. 그 이면에 KH바텍처럼 흰재와 관련된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공유를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 폴더블 제품과 관련돼서 신모델은 이제 내년 또 하반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약간 수주 공백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또 뭐 언론 매체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지금 애플,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자화전자 이런 그 공급망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DSLR 그 카메라가 폴더-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잔망경 형태, 폴디드 줌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는데요. 폴디드 줌과 관련된 원천 특허는 이스라엘의 코포트닉스가 갖고 있었고요. 네네. 그것을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였고 자화전자와 협업을 해서 공동 특허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화전자 제품을 만들게 되면 삼성전기에서 그것을 갖다 조립을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에서 애플도 이 시장의 진출과 관련돼서 삼성전기의 기대가 컸었는데 애플이 지금 특허를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에 좀 실망감이 커질 것 같다라는 뉴스가 회자가 되면서 애플 특허를 하면서 또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기업이 자화전자라고 회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자화전자의 공장에서 손떨림 방지 OIS와 관련된 라인을 실사를 하고 가였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애플이 특허를 신청을 하였고, 본격적인 제품은 2023년도에 시장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애플 것이 출시가 되겠지만은 내년 하반기서부터 폴더블과 관련돼서 애플의 공급과 관련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화전자가 최근 이번 주 들어서 그 기관들의 선취성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아니냐라고 회자된 부분이 네, 있었고요. 기사는 이렇게 나왔네요. 애플도 카툭T 업센 폴디드 그렇죠. 줌 특허 등록. 네. 2억대 부품의 공급을 잃은 삼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 그러니까 이 폴디드 줌과 관련된 특허는 삼성전자하고 자화전자가 갖고 있습니다. 전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자화전자가 액추에이터를 제대로 해서 삼성전기에 납품하면 삼성전기가 여러 가지를 조립을 해서 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로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기 입장에서 삼성전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삼성전기가 애플하고 협업을 하고 싶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셈이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애플 13, 네네. 13 예, 공개가 되잖아요. 네네. 뭐 폼팩터, 그러니까 뭐 외형적으로는 크게 이게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폴디드 제품, 폴더블. 새로운 폼팩터. 네. 이 폼팩터가 출현되고 그것이 삼성전자가 시장을 선도하면서 이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스마트폰 이후에 좀 핫한 것들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 폴더블 제품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네. 이 폴더블 제품이 삼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애플도 하고 샤오미도 하고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자화전자나 KH바텍 그리고 이제 또 부연 설명드리면 5G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재작년
네, 삼성전자 갤럭시 S20서부터 120Hz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네. 1초에 120장의 화면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장당 0.008초. 그렇게 빨리 보여줘야지 잔상이 없고 어지러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영상을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트렌드인 120Hz가 지금 대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헤르츠 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정보 전달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면서 정보 유실이 없어져야 됩니다. 네. 거기에 그것과 관련돼서 정보 데이터 누실이 되는 부분이 커넥터 부분이었었거든요. 10%에서 20% 정도가 그 커넥터 부분에서 유실이 되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개선된 제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우주 일렉트로가 이제는 새롭게 또 봐야 커넥터? 된다. 네. 지금 자와에서 우주로 또 넘어갔죠. 네네. 그러니까 힌지와 관련돼서는 KH KH 바텍을 설명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손안의 DSLR 해서 카메라와 카메라. DSLR 카메라와 관련돼서는 폴드 줌과 관련돼서 자화전자를 설명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5G가 되면서 고속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서 120Hz로 올라갔고 120Hz로 올라가게 되면은 데이터 유실이 생기기 때문에 유실을 적게 해줄 수 있는 정밀 커넥터 그것과 관련돼서 우주 일렉트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스마트폰 네,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아이폰도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사율과 관련돼서 AR 기능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좀 부각이 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AR이면은 뭐 VR, 헤드기어, 네. 나중에 메타버스 네. 이러는데 중국은 메타버스는 과열이야. 이렇게 뭐가 맞는지. 중국은 내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내수. 그리고 이제 그동안 흑묘백묘를 통해서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한 것과 관련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각해졌죠. 네. 그것을 갖다가 사회 내부적인 불만을 알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것을 갖다 다스리는 차원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국에 국한되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세계 기업은 뭐 워낙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익숙하고 잘하는데 요 새로운 기업 하나가 있는데 이게 메인이네요 오늘 사실은. 네. 요거 빨리 좀 가봐야 되겠는데. 엠로라고 엠로. 네, 네. 저는 좀 8월 13일 날 생소한데. 코넥스에서 올라온 기업입니다. 아, 그 국내 1위의 SCM 업체입니다. 네. SCM, 예,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보면은 지난번에 인도 코로나다 뭐 했을 때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과 관련된 타격을 적게 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글로벌 SCM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엠로 같은 경우는 이 SCM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게 일반 조그만 기업 같은 경우는 구매나 조달 파트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그 제품들을 다 엑셀로 수작업을 하죠. 그런데 거대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SCM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구매, 생산, 유통해서 이 모든 공급망 체계를 최적화해 갖고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제공해 주는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토탈 시스템입니다.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국내 선도업체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 점유율 엠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16년도에 코넥스에 상장이 되었고 금년 8월 13일 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 이전된 기업입니다. 올 1분기 매출 구성을 놓고 보면은 SCM을 구축하는 이 구축 및 용역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64.4%이고요. 라이선스와 관련돼서 15%, 기술료가 9.6%, 그리고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7.0%의 매출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엠로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 40%입니다. 대기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80%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차, 한화그룹, 뭐 기타 등등해서 대기업 8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뭐 하이브도 런칭이 되고 있고 NC소프트도 런칭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이나 이런 공기업까지 런칭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SCM, 커가는 SCM 시장에서 선도 기업이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회사가 과거 20년간
국내 280여 개 고객사를 확보를 하였고요. 그리고 각 고객사별로 구매하는 것들을 그 프로세스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프로세스를 약 1000여 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볼륨을 놓고 보면은 연간 입찰하고 계약되는 건수가 그 거래 회사들이죠. 건수가 60만 건 이상입니다. 하루에 수천 건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간 거래되는 금액만 따졌을 때 500조 원을 능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500만 명이 넘는 상황이고 취급하는 품목이 110만 개가 넘습니다. 조그만 기업은 엑셀로 가능하겠지만 대기업들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주요 고객사 뭐 반도체와 관련돼서 보면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다 망라할 수 있고요. 자동차, 현대차, 뭐 모비스, 만도, 뭐 한원 시스템 다 거래하고 있고요. 화학, 정유, 뭐 SK이노베이션, GS, 칼텍스, 토탈 다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도 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엔지니어링 굵직한 데 다 하고 있는 이런 탄탄한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데 한편으로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대기업이 80%를 잡고 있어? 그러면은 너무 성장이 이제 좀 정체될 수 있는 거야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SCM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지금서부터 2027년까지 국내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9.7%의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 신사업을 벌린다라고 하면 신사업과 관련된 SCM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새롭게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거래처는 거래처대로 유지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신사업을 하면 할수록 스펙 부채살처럼 펴지는 신사업과 관련돼서 일감이 늘어날 수 있고요. 이 SCM 국내 SCM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직 침투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엠로 그러면 관심 가지신 분들은 그냥 얼핏 일단 차트부터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차트 보시면 과거 코넥스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우상단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주가 상태는 화면 우상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화면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SCM을 그렇게 확 와닿게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플라이 앵커님이 체인 뭘 하신다라고 매니지먼트.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차린다고 했을 때 밀가루는 어디서 갖고 오고 다 그 조달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음식점인데 쌀이 떨어졌으면 쌀이 빨리 와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갖다가 최적화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것이죠. B2B 그렇죠. 거래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갖고 이것을 갖다가 더욱더 효율화를 시키고 있고요. 네.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또 유리한 것이 중소기업들은 직접 설치 안 하고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독 경제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 간 거래와 그다음에 기업의 뭔가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에서 AI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 구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많은 제품을 언제 구매하고 재고 관리도 중요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물류 관리도 중요할 것이고요.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토탈 서비스를 하는 시장이 SCM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네네.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알겠습니다. 엠로라는 기업 네, 새롭게 엠로입니다. 네, 엠로. 네. 네. 시가총액은 1,900억 정도 되네요. 네. 네네. 자, 하여튼 오늘 뭐 소문으로 들었어의 얇지만 좀 이것저것 좀 많이 다뤄봤고요. 뭐 깊이도 좀 있었고 네.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메리츠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